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컨벤션 운영 파트를 맡고 있는 김상문입니다. 오늘은 4강 의전, 수송, 관광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전에 의해 보통 의전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의전의 어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의 사전적 의미로 프로토콜은 그리스어로 이렇게 그 단어의 두 개가 합성어가 이렇게 해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양에서의 의전의 발전은 나폴레옹 전쟁 후인 19세기 초 이후에 확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드디어 이제 국제 의전에 관한 원칙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61년에 체결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의전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지금 현재 오늘날 의전 관행이 확립되고 전파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칙에는 여러 나라의 국기를 개항할 때는 주최국의 국기를 가장 중앙에 놓고 나머지 국기는 영어 알파벳 순으로 개항하며 대사들 간의 서열은 그 해당 주재국의 신임장을 먼저 증정하는 순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최국의 국기를 가장 중앙에 놓고 이 파트가 사실은 의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전의 정의는 일단 국가 및 외교 행사, 국제적 관계에서 국제적 예의, 광의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하는 예의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의범절 아니면 에티켓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 간의 의전은 국가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 관여하는 공식 행사를 규율하는 일련의 규칙이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의전은 아무래도 더 형식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 관여하는 공식 행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전의 궁극적 목적은 행사의 진행을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행사에서의 의전은 행사 참가자 간의 서열 준수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의전은 서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여러분들이 될 것 같아요. 의전의 사전적 의미는 이제 동양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예를 갖춰서 베푸는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즉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 사회적 규범. 그러니까 의전을 잘 따르게 되면 트러블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최소화해서 트러블을 최소화해서 그 안건. 그 두 나라 간의 안건을 원활하게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의전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행사 의전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원칙은 참가 국가별 전담 의전팀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5개 나라가 오면 5개 나라의 의전팀이 구성이 돼야 되고요. 각국 대표단 및 참가자용 차량 대기나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의전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공항 영접은 각국 대표단 및 참가자 입국 시 보딩 브리지까지 이제 영접을 하고요. 대표단용 차량으로 호텔까지 수송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숙박 호텔은 대표자 객실에 환영 선물을 제공해주고 체크인 진행이나 객실 배정 확인하는 거 똑같은 절차, 일반적인 절차랑 같습니다. 각종 행사 참가, 일정별 행사 안내 가이드, 외부 행사장 이동 시 해당 국가 참가자들을 케어하는 이러한 그 정부 행사 의전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전에는 5가지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의전 R5라고 나와 있는데 리스펙, 즉 의전은 상대에 대한 존중, 리스펙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다음에 상호주의 원칙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전은 서열이다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일반적으로 상석이다. 이 5가지의 기본 원칙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전을 수행하는 그 수행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열 관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전 행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참석자들 간의 서열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면 국가 간의 서열,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나라 안에서의 서열을 이야기하자면 국내의 경우에는 의전 실무 매뉴얼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국회 부의장, 감사원장, 부총리, 외교통상부 장관의 순서로 우리가 의전을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를 하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지위가 없는 경우에는 뭐 전직 뭐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고요. 아니면 나이 뭐 이런 것도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의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전에 대한 어원, 개념,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번에 의전 계획을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수립을 한번 해봅시다. 의전 및 공항 영접은 따뜻하고 극진한 예우와 안전하고 철저한 경호, 보안 및 경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우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안전하고 철저한 경호로 인해서 보안이나 경비까지도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전 계획은 보통 이제 세부 의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VIP의 일정 관리를 확인하고 영접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정 관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VIP를 의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VIP의 각 행사에 참가 여부라든지 같이 온 동반자 등을 확인해서 영접 장소 같은 것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선 관리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차량 대기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VIP의 경우는 별도의 동선을 고려해서 VIP실 차량 이동, 승하차 장소의 동선 파악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해보면서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협조 체계 구축, 주최 측, 공항, 법무부, VIP국, 주재대사관, 관계기관 등 간에 사전에 이제 원활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체계적인 협조 체계가 결국은 의전 업무를 운영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전 계획 및 운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전 계획과 이제 오른쪽의 표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의전 운영 기본 계획 수립, 공항 영접하는 방법이 이게 리스트화돼서 업무 절차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정도 쭉 읽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이나 환송 세부 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 일반 참가자 의전 절차를 확정하고 VIP 참가자 의전 절차를 확정하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는구나.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8강부터는 그 컨벤션 영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컨벤션 기획사를 자격증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영접에서는 어떤 걸 다루어야 하나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업무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 컨벤션 영어의 그 다이얼로그 파트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업무 절차를 한번 리뷰를 한번 쭉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전 계획 및 영접 계획, 의전 대상자 명단을 당연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상자별 영접 장소가 따로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도착 시간 파악, 연락처 파악.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모시는 대상자의 연락처와 그다음에 수행원이나 그 운전을 담당하는 기사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영접 물품 파악, 영접 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동선 계획은 안전하고 짧은 동선이어야 한다. 너무 이제 피곤하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이동 장소를 파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이나 혼잡 상태를 확인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과 영접 계획이나 의전 계획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기본적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그 사교 의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남자를 먼저 모셔야 될까, 여자를 먼저 모셔야 될까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 다음에 연장자가, 그 다음에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들 이제 만약에 그 대표가 오게 되면 동반자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부인들 경우에는 기혼 부인, 미망인, 그다음에 이혼 부인, 미혼자 이 순으로 서열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악수에 대한 사교 의례를 보시면 윗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경우에만 악수를 하고 아랫사람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으면 남성도 악수를 청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의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나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럴 때 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훨씬 더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수는 서양식 인사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악수를 했는데 한국식 절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연애 파트의 의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장은 행사 2, 3주 전에 발송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참석하는 여부를 묻는 RSVP를 명시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청장 하단에는 그 드레스 코드, 즉 복장의 종류를 표시해주고요. 자석 배치를 해야 하는 연회는 자석 순위에 따라서 자석 배치판을 만들어서 자석 명패를 식탁에 올려놓게 되는데 보통 이 자석 배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곳에나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명패대로 앉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석 배치는 주 공용어 또는 국명 알파벳 순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석은 주빈이 입구에서 먼 쪽으로 배치를 하고 여성이 테이블의 끝에 앉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의전, 영접 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의전에서는 아까도 남성보다는 여성을 이유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쉽죠? 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방이나 사무실 출입 시에는 여성을 먼저 앞에 먼저 가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승강기 탑승 시에는 여성, 어린이, 노약자가 먼저 탑승을 하죠. 그죠? 그래서 길을 걸을 때는 걸을 때는 앉을 때는 여성을 우측에,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를 때는 남자가 먼저, 내려올 때는 나중에 내려온다. 이 순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기개양법,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의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국기개양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왜 그 자석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동성이라는 것이 조금 생길 수는 있지만 국기개양에서는 어느 나라도 한 채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기개양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5개 개양일 경우 단독주택은 이제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개양한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국기개양이죠. 공동주택은 집 밖에서 보았을 때 앞쪽 베란다의 중간이나 왼쪽에 개양을 한다. 그 다음에 건물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그 다음에 5개 정부행사장 같은 경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 개양대에다가 태형 태극기를 개양하시면 된대요. 그 다음에 일반 가정은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왼쪽에 개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기는 정면에 보아서 중앙 또는 왼쪽에 위치하도록 개양한다라고 계속 왼쪽, 국기는 왼쪽이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기와 함께 개양할 경우에 기의 수가 홀수이면 국기는 가장 윗자리 중앙에,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에는 왼쪽 첫 번째에 개양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교차 개양의 경우에도 태극기가 왼쪽에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국기와 왼쪽은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연합기나 태극기나 완국기 순으로 국제연합기를 가장 윗자리에 개양을 하고 국기와 외국기 개양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국기와 외국기는 나란히 개양 시 태극기가 왼쪽에 위에서 밑으로 걸 때는 깃대를 위로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기와 외국기를 함께 개양 시는 알파벳 순서로 개양하되 홀수일 경우는 태극기를 중앙에, 짝수일 경우는 아까도 맨 왼쪽에 개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 개양 시에는 앞에서 볼 때 국기는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그죠? 왼쪽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의전을 끝내고 수송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전을 우리가 이제 VIP를 모시거나 하는 것들은 그 전용 차량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수송 같은 경우에는 회의 참가자들까지도 포함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 참가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교통수단, 그리고 회의 기간 중 참가자들의 이동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수송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가자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호텔과 회의장에 뭐 셔틀을 이용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송 관리는 VIP를 위한 공항 의전, 그다음에 영송을 위한 의전 차량 운행, 그다음에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수송까지도 여기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로 우리가 움직일 때 요 수송버스까지도 포함이다. 수송 수단 단계 계획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항으로 행사 전체 일정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그다음에 숙지해서 수송하는 것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의 수송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업무 중 가장 기본은 입국 수송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항에 입국하는
그 대상자들을 우리가 수송하는 문제인데 입국하는 참가자들이 회의장이나 호텔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천공항이라고 해서 도심지랑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공항이 없었을 때 그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영종도에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었거든요.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전용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전용 이제 기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공항에서 그 근처에 근방의 호텔이든 아니면 도심적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이동할 수 있는 수송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호텔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수송의 범위로 보고, 그다음에 개최 기간 동안 회의장과 호텔 간의 수송, 회의장 외 부대 행사장으로서의 수송 업무도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인천공항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입국 수송, 참가자 입국 일정을 파악하고 영접 요원 교육 및 배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공항 안내 데스크에 설치해서 저기 이제 앉아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숙소별 노선이라든지 탑승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줍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공항에서 회의장으로, 그죠? 그다음에 회의장에서 시내 관광으로, 그리고 공항 이제 행사가 다 끝나면 다시 행사장으로, 호텔과 행사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교 행사나 굉장히 이동 거리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로별 수송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항에서 호텔, 회의장은 참가자 입출국 시 운송을 하고요. 호텔이나 회의장은 행사 기간 동안 숙박 장소와 회의장 간의 정기적인 운송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의가 아침 9시에 있다 그럼 뭐 8시 반에 탑승하게끔 정기적으로 그 스케줄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의장과 행사장은 외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행사장까지도 참가자를 운송을 해줘야 되는 거고, 관광이나 견학 같은 경우에도 관광 프로그램에 맞게끔 수행할 경우에는 참가자를 운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수단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수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항공하고 지상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항공수송을 보시면 항공표는 회의에 참가하는 회의 참가자들의 주요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대부분 회의 참가자는 개최지까지 항공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회의의 경우에는 참가 동료를 위해서 항공사와 협조해서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도 한다. 즉 전세기를 띄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할인된 요금으로 이제 참가를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이제 홍보하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단체로 요금을 사실 구입을 하면 할인이 되는데, 개인이 스케줄이 그 단체 스케줄에 맞지 않게 되면 뭐 직접 항공권을 예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주최 측이 지원하는 그 컨벤션 데스크를 따로 이제 운영을 하죠. 참가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항공 요금의 그 분석을 해주거나 해서 요금표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공항의 영접 및 수송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공항 일반 참가자가 어떤 경로로 우리가 이제 공항에 도착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공항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하고 이제 최근에 제2여객터미널이 이제 생겼죠. 그다음에 김포공항. 이 세 개의 공항으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참가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전에 인포메이션 노트를 발송해서 홈페이지의 사전 안내를 통해서 인천공항의 그 혼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게끔 충분히 안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수단에 따른 분류 중 지상수송입니다. 육상수송은 입출국 시 공항과 숙박 호텔 간의 수송이라고 아까 이제 그 그림에 나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공항에서 행사장, 뭐 사후 그 관광이 끝나면 다시 호텔로 가든지 아니면 행사장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행사장과 숙박 호텔 간의 셔틀버스 운행, 셔틀버스 운행이 가장 큰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부대 행사 수송 등으로 다양하다. VIP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개별 수송 수단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안이나 안전이나 특히나 의전 이런 것 때문이고, 일반 참가자의 경우에는 단체 이동 수송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회의의 전체 일정 및 기타 행사 관련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획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그 루트를 잘 따져서 우리가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셔틀을 이용해서 만약에 항공에서 내렸는데 이제 만약에 장소가 그 컨벤션 센터에 창원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가 회의를 개최한다. 규모가 크죠. 아니면 부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제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접이나 이런 신원 파악이 끝나면 PCO나 그 영접 요원들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차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을 시키고 나서 이제 뭐 휴게소에 들리게 되면 뭐 15분 정도 그 휴식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다 탑승을 했는지 또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는 체크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송 업무에 불려진 대상자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할까요? 이제 두 가지죠. VIP 수송하고 일반 참가자 수송인데 그 VIP 수송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즉 고위 인사, 대표, 본부, 임원, 특별 초청, 연사까지도 수송, 그 개별 수송이 가능하고요. 일반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회원, 비회원, 동반자, 행사 참가자까지 행사 참가자를 수송하는 것을 우리가 일감 참가자 수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체 이동 수송 수단 제공을 하고 있다. 일반 참가자들은 거의 대부분 셔틀버스로 단체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자에 따른 분류, VIP 볼까요? VIP 명단이나 일정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차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배정을 하시고 공항 영접 및 기타 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 장소에서 시간을 고지해놓고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VIP 경우에는 입국 수송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일반 참가자는 다르게 다른 수송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행사나 대형 행사의 경우에는 VIP를 위해서 개별 차량을 제공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최 기간 동안 회의장과 호텔 간의 수송, 회의장 외 부대 행사장으로서의 수송 업무를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회의장과 호텔 수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참가자의 투숙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체크인한 참가자들이 얼마가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이제 행사장으로 이동을 할 때 셔틀버스 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의장, 호텔, 셔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노선도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호텔이 한 곳에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호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지역적인 노선도 배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차량 확보, 시간 배정 이런 것들 호텔에 반드시 공지해야 된다. 그래서 참가자를 수송하는 절차까지 나와 있고요. 부대 행사장 수송을 보면 부대 행사장 장소를 확정하면 일단 거기에 참석하고자 희망하는 참석자들의 인원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행 소요 시간과 배차 시간을 이제 잘 맞춰서 집결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공지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호텔에서 출발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수송 계획 시 고려할 요인을 보게 되면 이제 수송 계획은 이제 뭐 고객 참가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과 위기 관리에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량 관련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행정적인 제도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수송 관련 충분한 인원 배치를 통해서 세심한 안내와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행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됐을 때 보험을 들은 것처럼 당연히 안전하게 계획을 했으나 갑자기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송 관련 충분한 인원 배치를 통해 세심한 안내와 관리가 중요하고요. 소요 차량 외에도 예비 차량 등을 배차해서 비상사태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다른 차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차량 선정, 배차 등 차량 운영의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고려할 사항들이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수송 업무 및 절차에 대해서 그 옆에 오른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의 그 의전과 관련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보면 나중에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컨벤션 기획사 그 실기 우리가 필기편을 준비를 하지만 필기가 끝나면 이제 실기도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 수업
강의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들이 다 그 당연한 그 필수 지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이런 것을 그냥 실행에 옮기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업무 절차나 이런 것들은 여러 번 강조해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들의 그 수송 관련된 그 아웃라인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공수송 세부계획부터 시작해서 업체 선정, 그죠? 그러니까 항공육상 세부계획 다음에는 그 수송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당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견적서도 받고,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합의를 한다, 계약서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송 준비가 이루어지고 육상 수송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보고는 반드시 일일 수송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에 이제 행사별 구체적인 필요사항과 일정 계획을 수립하면 행사별로 구체적인 필요사항과 일정을 계획할 필요가 있겠죠. 날짜별, 요일별, 시간별로 세세하게 나와야 되고요. 예상 승객 수나 참석 예정자 수, 각 호텔별 투숙객 수 이런 것들은 뭐 사전 등록이라든지 과거의 그 전차 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교통 혼잡이나 비상시 대체 경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 날씨,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혼잡스러움이 있을 수 있겠죠. 수송 담당 운송회사를 선정하는 것, 즉 담당할 운송회사 선정할 때는 비용, 차량, 보험, 기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내부 시설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특히나 안전을 위해서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다른 그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 절차와 관련된 내용. 운송 담당 운송회사는 뭐 13인승, 5인승, 뭐 7인승, 3인승 아니면 30인승 이상 이런 것들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수송 업무 운영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즉 행사장 현지 조사나 업무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업체별 견적을 통해서 비교를 해서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수송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외부기관 협조 요청인데 이제 우리가 많은 차량이나 아니면 VIP들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당 경찰서, 그 관할 경찰서와의 원활한 그런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행사장이나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각종 게시물 부착, 현수막이나 행사 차량 게시물, 안내요원 배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프로세스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입국자 수송, 그 VIP 일반 참가자 다 포함, 수송 안내요원 행사장 배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그 내용과 관련된 것도 한번 쭉 살펴보시죠. 출국 교통편 안내,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영송, 출국하는 교통편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정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약한 사항보다 더 추가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에 셔틀버스 운행을 한번 살펴볼까요? 셔틀버스의 운행은 참가자 수가 많은 대형 회의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편의 제공을 해서 참가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셔틀버스는 일반 참가자 공연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만찬에 공연이 있다 그러면 셔틀버스를 공연단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고 운영요원,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운영요원이나 사무국 요원들도 다 그 출근시키거나 퇴근하는 그러한 운행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공항과 숙소 행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텔과 행사장, 그 다음에 그 부대 행사가 있으면 그죠? 행사장과 특별 프로그램의 개최 장소, 관광지까지도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죠. 그래서 일반 참가자는 공항, 숙소, 행사장 수송 셔틀버스를 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개별로 만약에 오는 경우가 있죠. 스케줄이 잘 안 맞거나 이러면 이제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간표들도 다 그 동봉을 해주고 있게 되어 있어요. 초청장이나 아니면은 그 사전 등록자들에 대한 안내할 때.
외부 행사 셔틀버스가 바로 그 배차 간격을 알려주는 시간표고요. 관광 행사 수송 셔틀버스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업할 때도 관광과 관련해서는 이 PCU가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여행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파트까지도 오늘 그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여행사에서 그냥 전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의전, 관광, 그 마지막인 관광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규모 행사나 이게 회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마이스 산업이 국가에서 굉장히 장려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회의를 하나 함으로 인해서 그 외교에 대한 그 베네핏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제의 효과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관광 프로그램을 같이 넣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 그 개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그 경제에도 어느 정도의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관광 프로그램을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인센티브 투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개인의 비용으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회나 그 조직의 일원으로 대표로 오는 거기 때문에 관광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이 꼭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주최국의 문화나 역사나 명소 등을 소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주최와 관련된 기업체, 기관, 연구소 등의 산업 시찰을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체적인 마이스 그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관광의 중요성의 효과는 일단 문화교류라고 하는 거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왔어요, 그죠? 근데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호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이제 산업, 특히나 이제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 시찰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시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 시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 시찰을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회의와 함께 참가자들의 등록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회의에서의 관광은 참가자에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과 체험을 제공하여 참가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회의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아도 왜 지난번에 만찬과 관련해서 거기에 메뉴가 참 좋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회의도 좋았지만 관광 프로그램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강원도에서 열렸을 경우에는 강원도의 주요 관광지를 돌면서 그죠? 즐거움을 주고 교류를 통해서 또 그 회의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참가자들의 특성이나 회의의 프로그램을 고려해서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라고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회의를 기획하고 그것을 조사하는 것까지는 좀 쉽지 않으니까 전차대의 결과 보고서를 보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참가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요번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그거를 과감하게 프로그램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관광보다는 체험 관광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식 여행사를 선정해서 외국인 전문 인바운드 여행사로 경험이 많고 신뢰가 높은 여행사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에서 온 그 참가자들에게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여행사의 모습을 보고 이미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평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행사를 선정해라. 보통 이제 대형 여행사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 특화된 그런 또 여행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 홍보 및 신청서 접수. 관광 프로그램 희망자는 사무국에 관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현장 진행 및 안내에서는 관광 프로그램 신청은 현장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미리 사전에 하면 좋지만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냥 현장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 그 프로그램이 괜찮아? 나 몰랐는데? 이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그날 현장에서 가능하기도 하고요. 프로그램 진행 시 능력 있는 가이드와 신종 차량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들을 잘 배합을 해야 프로그램이 조금 성공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차기 대회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관광 프로그램의 준비 사항을 보시게 되면 일단 여행사로부터 그 견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안서에 맞는 그 회의를 개최하는 그 제안서에 맞는 업체에다 견적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 견적을 비교해서 여행사를 선정하고 비용이라든지 일정이나 옵션 등이 즉 우리의 예산,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 비용, 그 예산 안에서 되는 회사를 선정을 해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일정 관광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뭐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시월드 투어, 제주 사이싱 뭐 이런 것들 산업 시찰과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행사 견적 비교를 참고로 이러한 견적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의 여행사가 이제 최종 리스트에 올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산업 시찰을 볼까요? 이제 우리가 회의 온 사람들끼리 서로 우리가 이제 그 박람회를 하게 되면요. 아예 그 비즈니스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계약서를 실제로 계약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기본적인 절차가 산업시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은 주최국의 문화, 역사, 명소를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주제와 관련된 기업체와 산업시찰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깊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찰 관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 시찰을 목적으로 관광을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찰 관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자연과학 부문의 같은 경우에는 식물원이나 박물원, 그다음에 역사, 유적지, 연구기관 등이 포함이 되고요. 공업 생산 관련 경우에는 분야별 생산 기업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교. 사실 저희가 만약에 홍콩에 이제 그 투어를 간다 이러한 이제 학술대회가 있어서 가게 되면 꼭 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홍콩의 폴리텍 학교가 좋으니까 이제 그쪽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학교나 연구기관을 방문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경제, 행정, 언론 관련 경우, 즉 해당 행정, 금융, 언론 및 연구기관 등 이런 곳도 방문을 합니다. 관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프로그램은 회의 규모에 따라서 행사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에 참가한 모든 인원이 그래서 포함이 되는 경우, 그러한 관광이 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거기서 또 다른 관광을 또 추가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대 비용을 따로 개별로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복잡한 프로그램은 좀 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험형 관광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효율을 조금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을 조금 프로그램화 시키는 게 좋고 참가비는 등록비에 포함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짜다, free of charge 공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러한 관광 프로그램을 하나 같이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수송 촬영 관계로 사전 예약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이 프로그램을 관심 있는 사람 미리 사전에 해라라고 해서 예약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행사가 있으면 행사 전에 하는 관광과 행사가 끝난 한 사후 관광이 있거든요. 사전 관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외국 참가자 중에는 여행거리나 시간 관계로 인해서 그 전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개최지에 그 회의 개최 전에 도착한 사람들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 컨그레스 투어라고 해서 사후 관광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정을 회의까지만 보겠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개최국의 그 개최지의 관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사전 관광이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하루나 이틀 정도의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목적지도 비교적 근거리 장소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전 관광이 길게 되면 그 다음 행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통 사후 관광이 조금 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신청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보통 투어를 취소하는 경우 있고 사전 예약을 받는 것도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인원을 파악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겠죠.
사후 관광, 이거는 이제 회의 종료일 오후 또는 이 길부터 2, 3, 4일 정도의 코스로 구성한다. 그래서 사전보다는 훨씬 더 조금 길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코스의 종류는 두세 가지로 하고 신청자가 최소 인원에 그 미달한 경우에도 또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투어는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코스를 추가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보통 이제 개별 투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관광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신청하고 나는 그냥 별도로 운행을 하겠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또 개별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은 보통은 참가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반자를 위한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만 대부분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박 3일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윈윈이죠. 우리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효과를 또 노릴 수도 있고 또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우리나라 문화나 이런 걸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동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반자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회의가 성공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음번 회의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동반자는 대부분 여성과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회의 프로그램 중에 그 환영하거나 그 투어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회의 프로그램은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좀 많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만찬에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동반자들이, 그치? 근데 이제 그 회의나 이런 공식 일정에는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어라. 그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의 운영을 보시면 개최 지역의 문화 체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역사 탐방, 그다음에 이러한 관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해보니까 호응이 높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전통 음악, 우리나라 이제 국악이 사실 뭐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BTS나 이런 그 그룹 때문에 워낙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무용, 그다음에 김치 만들기도 상당히 좋아하는 하나의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다도 체험, 박물관 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 동반자들을 위한 토산품 쇼핑, 뭐 인삼 관광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아동을 위한 동물원, 놀이공원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의 뭐 롯데월드, 만약에 용인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에버랜드 이런 쪽으로 해서도 하나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넣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의 운영을 보시면 여기 이제 옵션이 4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천 그 세라믹 투어라고 해서 도자기 투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인데 금액은 그 관광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은 95불 정도다. 그다음에 금액은 똑같네요. 그죠? 근데 D1, D2, D3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는 날짜네요.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날짜에 체크업하게끔 되어 있고 보통 이제 8시 반에 그 모여서 일정이 저녁 만찬이나 저녁 식사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까지, 그지? 그래서 6시 전에는 도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조금 둬야지만 사람들이 날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동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일정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은. 관광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시내 투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시내 투어는 이렇게 9시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덕궁으로 시작을 해서 뭐 이런 코스별, 그다음에 계절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맵을 통해서 이제 보여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서 실제로 그 동반자나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브로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안내 브로셔를 작성한다 해서 앞에 그 관광 브로셔 보셨죠, 여러분? 예상 회의 참가 대상자에게 송부하고요. 안내 브로셔는 각 방문자에 대한 사진을 포함하고 장소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담긴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출발 시간이라든지 도착 시간을 명시해서 그 해당 행사가 참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옵션일 경우에는 반드시 요금을 별도 명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명시를 안 하면 등록비에 다 포함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관광 참가 신청은 등록 신청서에 참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참가자들이 관광을 신청하고 입금을 완료하면 관련 영수증을 발급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사전 신청자를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관광 신청비까지 입금이 되면 예약이 완료된 신청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시켜야 되겠죠, 명단을. 그다음에 주최 측의 관광 업무 담당자와 전문 여행사를 같이 협업해서 공유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을. 그다음에 이제 그 사전에 그 참가 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온다, 불참한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약이나 환불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도 반드시 수립을 하고 있다,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현장 신청자 관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관광 안내 데스크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등록 데스크처럼. 그래서 사전에 얘기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날 현장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 정보나 지역 정보 등을 제공해서 참가자들에게 또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고요. 관광 프로그램 예약자들의 참가 의사 확인 업무를 수행해서 최종 참가자 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전 관리는 관광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가 확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나 방문자에 통보해서 음식점에도 이제 사전에 그 인원을 미리 이야기를 해서 식음료 준비 확정 수량을 통보하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에다 통보해서 여행자 보험을 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광 프로그램에도 국내에 들어온 거 안에서도 관광 여행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관광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보험이라고 하는 항목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맨 뒤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계약된 보험사에 통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광 행사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의의 사고를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료진을 준비시키거나 통역 관광 안내 가이드도 사전에 확보하는 작업이 사전 관리에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운영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데스크를 운영해서 그 사무국과 수시로 연락을 취해야 되고 만찬과 겹치진 시간이 없도록 관리를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관광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 의전, 수송, 관광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 여행 상품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관광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특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행 상품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상품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여행 상품이 저장이 가능한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죠. 다른 사람이 쉽게 모방이 가능한 상품이다. 여행 상품은요, 사실 어떤 회사가 럭셔리한 상품을 딱 내놨다 그러면 또 다른 회사도 또 비슷한 상품 막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직 여러분들이 정답을 풀어야 되니까 맞춰야 되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이다. 그 다음에 무형의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1번과 4번이 전혀 다른 그죠?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답은 그렇습니다. 이 여행 상품은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상품은 무형의 상품이다. 우리가 이제 이쪽 관광이나 그 서비스, 관광 서비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 호스피탈리티 쪽에 그 서비스는 무형입니다. 그죠? 무형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행 상품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사용 시기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왜 우리가 환불도 그 어느 정도 기간에 미리 하지 않으면 그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무형의 상품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행 상품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쉽게 모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행 상품을 이제 개발하거나 이럴 때 보면
비슷한 여행사들이 그 비슷한 상품들을 많이 내요. 그 대신 이제 최저가로 가느냐, 럭셔리로 가느냐 이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죠. 비용을 조금 더 내느냐, 덜 내느냐. 그다음에 호텔의 등급에 따라서도 여행 상품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의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의전 관례상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전과 관련해서 어원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사교, 연애에 관련된 그 내용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보통 이제 그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했던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여성들 간 서열은 기혼 부인, 그 다음에 미망인, 이혼 부인, 미혼자 순으로 한다. 2번 외국인 귀빈을 영접할 때는 우리 측 대표의 접견 위치는 전면에서 보아서 왼쪽이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보다,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상석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참가자가 2개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위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직급이 높은 쪽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의전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답은 몇 번일까요? 잘 기억이 나실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외국인 귀빈을 영접할 때 우리 측 대표의 접견 위치는 전면에서 보아서 왼쪽이다. 이게 의전 관례상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외국인 귀빈을 영접할 때 우리 측 대표의 접견 위치는 전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다. 우리가 왜 그 의전에 관련된 5R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의전, 상석은 right, 오른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귀빈을 영접할 때 우리 측 대표의 접견 위치는 전면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귀빈 영접 시 정면에서 왼쪽에는 귀빈, 오른쪽에는 우리 측 대표가 위치해야 하는 것이 그 상석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의전에는 오른쪽이 상석이다라고 해서 우리 쪽 대표를 오른쪽에 두는 것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한 번 정도 쭉 눈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의전의 상석은 오른쪽이다. 그리고 국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왼쪽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뒷부분의 문제 국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특수목적 관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수업 시간에 안 다룬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특수목적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Special Interest Tourism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주 극한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관광도 포함이 되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 여러분 아시죠? 그게 이제 가라앉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인양해서 그걸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특수목적 관광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슬픔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관광지를 놔둬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기르는 그런 것도 하나의 특수목적 관광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관광, 환경관광, 자연관광, 문화관광 등 관광객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행하는 관광이다. 관광활동에 있어서 수동적인 형태를 취한다. 여행 목적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사항들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 다른 관광의 형태보다 관광활동이 비교적 진지하고 적극적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극한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특수관광 목적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번을 제외한 1번, 3번, 4번이 다 특수목적 관광. 특수목적 관광에는 모험 관광이 들어가고 환경 관광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린 투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연 관광, 문화 관광, 생태 관광 이런 것들이 다 특수목적 관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다양한 관심 사항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른 관광의 형태보다도 관광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 내용이 특수목적 관광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획 모집되어 있어서 각 개인이 특별한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식견과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한 주제와 관계된 장소나 지역을 방문한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음악, 헤비메탈 이런 쪽과 관련된 또 이러한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국계 개항에 관련된 설명을 좀 볼까요?
국기 개항은 각종 틀린 것을 고르는 거예요. 이번엔 각종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개항한다. 2번 건물 안에 회의장 등에서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그 전면의 중앙 또는 오른쪽에 국기를 개항한다. 3번 건물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량시설 위 중앙 또는 주댐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국기를 개항한다. 아까 일반적인 국기 개항과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인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해서 개항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국기가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여기서 이제 답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즉 여기 정답은 건물 안에 회의장 등에서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그 전면의 중앙 또는 오른쪽에 국기를 개항한다. 이게 이제 틀린 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안에 회의장, 강당 등에서는 그 내부의 전면을 바라보았을 때 그 전면의 왼쪽 아니면 중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그래서 국기 개항은 왼쪽. 우리나라 특히 외국기는 외국기랑 같이 있더라도 우리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전 수송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다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열입니다. 그죠? 의전은 서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전 서열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수송과 관련해서는 수송 계획, 즉 수송의 종류에는 항공과 지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송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참가자들 간의 교류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그 서로 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 프로그램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이 사실은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회차는 제5강 회의 제작물 기획관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어떤 회의 제작물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